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에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낮은 실업률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낮은 실업률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지금 현재 금리에서 대략 8%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JP 모건 CEO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한국의 가짜 언론들, 가짜 전문가 놈들은 뭐라 그럽니까? 좀 있으면 물가 내린다고. 금리 내린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개소리죠, 개소리. 미국의 월가의 JP 모건의 CEO, 월가 한계라고 얘기하죠. 그가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8%를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JP 모건은 그냥 미국 은행 중 하나가 아닙니다. JP 모건이 예전에 있잖아요. 그 뭡니까? 2023년이었나요? 이제 중소은행이 이제 파산해가지고 위기가 생길 때 그 은행을 인수한 게 JP 모건이에요. 사실상 미 연준이 생기기 전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 게 JP 모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뭡니까 베어 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한 것도 JP 모건입니다. 월가 형제라고 부를 정도인 거죠. 지금 JP 모건의 CEO는요, 미국의 막대한 재정 기출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보면 안 되고 아주 냉정하게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되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다, 오일 쇼크가 오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다시 저금리 상태로 내려가기는커녕 중금리, 고금리 상태로 계속 이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금방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크기가 커지고 있는 중인 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지속 중인 거고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두고 볼 때 우리는 지금 더욱 이제 예의주시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면서 지금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든 견딜 수 있고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절대로 2024년에 가능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처럼 있잖아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뭐가 금방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연결족들이, 피투족들이 금방 좀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움직이면요, 많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꽤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죠.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상황이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요,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놀아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속아 나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금요, 심상치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무서워하면서, 꽤 두려워하면서 삶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어떻게 살아낼 거냐, 괜찮냐, 별일 없냐 라고 계속 이제 되물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매우 허름해 보이고 매우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까보면 현금 부자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외제차에 럭셔리한 가방도 들고 다니고 되게 옷도 잘 입고 다녀서 되게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허덕이는 빚쟁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의 말, 행동, 여러 가지들을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아마 사람을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뭐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죠. 당장 배고파서 밥을 굶는다. 아픈데도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 이러면요. 인생 그냥 끝장나는 거죠. 정말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2024년 3월까지 금리 인하를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안 됩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황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다?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린다? 자살행위입니다. 미국은 5.5고 한국은 3.5입니다. 무려 2%가 낮은 상태인데 더 내린다라는 건 한국 경제에 망하게끔 일부러 하는 엑스맨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까지 이제 사중고가 있어서 한국의 경제 소비는 더 위축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쓸 돈이 없는데 누가 쓰냐라는 겁니다. 쓴다라고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꽤 우려스럽고 꽤 염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 뭐가 괜찮을 것처럼 금방 상황이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가 가짜이고 그가 사기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뭐 4대 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있죠. 그놈들이 나중에 정관예우 받으면서 퇴직금 50억, 100억 쳐받으면서 나중에 그 짓거리 하는 걸 또 보게 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최상목이라고 하는 놈은 박근혜 정부 아래 행동대장으로 기업들 팔 비틀어가지고 비자금 만드는데 일조했던 행동대장이었고, 저기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놈은 뭡니까 저기 이해관계자들하고 피감기관에 있는 대표들하고 해외 여행 다니고 하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 벌리고 있고, 금융원장 김주현 그냥 새마을금고 뱅크를 놨을 때 국민들 앞에 새마을금고 괜찮다라고 거짓말하던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창용 총재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3.5에서 10차례나 금리 동결했던 원죄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 5.5면 한국이 못해도 4.5에서 한 5.0은 돼야지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고개 타기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3.5 금리를 유지한 탓에 한국의 경제가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이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떠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암울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기대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인생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함부로 쉽게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우 무섭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